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살 이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아이에게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시 기승을 부리니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와 함께 이것저것 가고 싶은데 세상이 도와주지를 않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과 캠핑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자그마한 수영장을 만들어두고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다른 부모님들도 저희 부부와 같은 상황이시겠죠? 특히 엄마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는 밖에 나가자고 난리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워낙 귀하게 얻은 아이인지라 제가 더 유난일 수도 있겠네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얻은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생겼을 때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던 제 직장도 쉬면서까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마냥 축복만 가득해야 했던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물론 지금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편하고만요? 시댁 식구들과 저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명절에만 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고들 하죠? 저는 아니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도 밉고 말리는 시누이도 미웠습니다. 시누와 시모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무리한 사람들이었죠. 아니 뭐하러 왔어? 지금 지영이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유 야, 엄마랑 내가 뭐 옳게 잡아먹냐? 옳게 먹으라고 엄마랑 내가 이거 낑낑대면서 들고 왔다. 제가 첫 아이를 유산했던 때였습니다. 개월수가 꽤 된 상태에서 유산했던 저는 출산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첫 아이를 떠나보냈죠. 그때의 상실감과 죄책감이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제게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 저는 어땠겠어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울었다. 멍하니 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많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시댁에도 친정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 추슬러질 때까지는 남편과 둘이 조용히 있고 싶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모와 시누는 기어코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방 안까지 또렷이 들리는 대화 소리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냥 나 주고 엄마랑 누나는 가. 내가 지영한테 이거 엄마가 신경 써서 해온 거라고 얘기할게. 남편은 뭐랄까 매우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다.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순하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저와 달리 수더분하고 둥글둥글한 남편은 제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제 욕심에 끝이 없는 것인지 딱 잘라 거절 못하는 남편의 태도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위의 대화에서 남편의 태도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시모와 시누는 억세고 독하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었죠. 아이고 예, 막말로. 결혼한 여자 중에 몸 약한 사람들 몇 번씩 유산한 사람도 있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유, 키 따가워. 귀 안 먹었어? 응?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그렇게 죽상 쓰고 있을 것도 아니고 얼른 정신 차려서 다시 아이 가질 노력을 하든가 해야지 말이야. 너희는 젊은 애들이 어찌 그렇게 약해 빠져서는. 엄마, 됐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빨리. 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해? 엄마랑 내가 뭐 여기 안 좋은 생각으로 온 거야? 웃겨 정말. 저런 막말을 해대는데 세상 효자라고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 자기 엄마한테는 똑같이 쓴소리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절대 틀린 소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 당시에 시누이는 엄마가 틀린 소리 했냐, 막말로 낳아서 키우던 애가 죽은 것도 아니고 왜 너희 부부는 그렇게 유난이냐는 둥 입에 2번 다시 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왔는데 얼굴 한번 안 내비치냐 소리를 쳤죠. 옳게! 안 자는 거 다 아는데 아무리 몸이 힘들고 해도 이 정도로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누나, 빨리 가라고. 아픈 사람한테 대체 왜 그래 둘 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둘 다 빨리 가. 빨리. 이게 진짜 누나한테. 야, 너 결혼하고서부터 바뀐 거 알지? 너 나한테는 몰라도 엄마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그렇지. 왜 저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랑 8살 차이가 나요. 꽤 나이 차이가 나는 축에 속하죠. 시아버님은 남편이 시모의 뱃속에 있던 중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혼자 남매를 키우셨다고요. 상견례를 했을 때도 저 소리를 하며 울던 신우는 남편이 조금만 서운하게 할 때면 늘 저 소리를 해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다 외울 지경이었죠. 듣다 안 되겠다 싶어 힘들게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오셨어요? 죄인처럼 나가서 인사를 늦게 드려 죄송하다 했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러려고 밖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찾아뵌다고 연락드렸는데 왜 오셨어요? 저는 대체 왜 오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라 우리가 간다고 했고 그 전까지만 마음 추스르게 좀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연락도 없이 오셔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옳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다 이거야? 네, 적어도 저희가 연락까지 드렸었고 뻔히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소리 지르시는 건 아니죠. 저 약도 그래요. 왜 저희가 아이를 갖는 걸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강요받아야 해요? 네, 저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아이 생기게 하는데 도움된다는 약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모가 제게 달마다 보내오던 그 한약이었죠. 현재 70대 초반 당시에는 60대 중후반이었던 시모는 아들, 대를 이어야 한다에 혈안이 돼 있던 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게 아닌 저였는데도 시모는 20대 후반이면 노산이라며 한약이며 온갖 음식을 달마다 철마다 보내왔었어요. 그렇기에 시모와 신우가 들고 온 그 한약이 뭐였는지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강요? 아이고, 너 지금 강요라고 한 거야? 얘 지영아, 너 너희 신우랑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같은 여자로서 너 1살이라도 어릴 때 애 낳는 게 키우면서도 편하니까 그래서 챙겨온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누나까지 왜 그래? 지금 나랑 지영이 둘 다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래 대체? 애를 갖든 낳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둘 다 관여하지 마. 빨리 가요. 얼른! 순둥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낼 정도면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게요, 정말 무섭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악의적인 마음이면 차라리 못돼 먹었다 소리라도 지르고 같이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는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저희 부부를 찾아오고 애 갖는 약까지 지어온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 무슨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한테 등 떠밀려 쫓겨나면서도 시모와 신우이는 자기들이야말로 너희 부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난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신우한테 질려버렸는데 제가 명절에 가고 싶었겠어요? 남편이나 저나 그해 명절에는 시댁 근처도 가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만에 신우와 시모에게서 학을 뗀 저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물론 남편도 전날 사건 이후로 자기 누나와 엄마에게 단호하게 굴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고 누나인데 연을 끊지는 못하고 있었죠. 오, 자기야! 조심 좀 해.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알았어. 조용히 좀 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지영이 너랑 우리 아기가 안전해야지. 첫 아이를 유산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쯤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한번 아픔을 겪었던 터라 저와 남편은 다시 찾아온 생명 앞에 전전긍긍 어떻게든 이 아이를 꼭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마음이 되었죠. 자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 잠시 쉬는 거 어때? 아기 낳기 전까지만. 남편은 제게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 역시 일을 하면서 겁이 나긴 했었습니다. 제 직업은 컨설팅 쪽이라서 외근도 잦았고 툭하면 야근에 고객들과의 연락으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빴거든요. 이전에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내심 무리한 업무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 아직 돈 나갈 곳도 많은데. 그래봤자 1년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이제 아빠고 당신 남편인데 내가 그 정도 하나 못 해낼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시에 대출금도 있었고 이래저래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막달 전까지라도 내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낫지 않겠냐. 남편과 길고도 긴 상의를 했습니다. 맞벌이로 벌다가 외벌이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릴 것이라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신 데다 형제도 없이 저 혼자였거든요. 엄마도 일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용돈을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장모님도 내 부모님이야. 내 부모님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자기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가랑 자기 몸만 생각해. 남편은 장모님은 나한테 부모님이다. 내가 내 엄마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고마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울 텐데 제게 저 말을 하는 남편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그래, 나 몸 잘 챙겨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 낳을 거야.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쉬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는 출산 후에 복직을 꼭 해달라며 되려 제게 부탁을 했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태교도 하고 제 건강도 돌보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한 주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 같던 아기는 하루마다 다르게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고 칼퇴근해서 집안일은 죄다 맡아 하고 저를 무슨 유리보석 마냥 소중히 대하는 남편이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겠다. 어쩌지? 괜찮아. 다음 달에는 그래도 보너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생활은 뭐죠? 생활은 현실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마음 편히 웃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걱정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며 한없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뭐 걱정될 게 있나요? 그런데 저는 걱정도 많고 남한테 짐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임신 중이라 일을 쉬는 거지만 남편 혼자 돈을 벌게 하는 것 같아 그게 늘 미안하고 묵직한 짐으로 남아 있었죠. 더운 날에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저는 더 아껴 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생활비를 쪼개가며 저금도 했고요. 친정엄마도 저희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고는 밑반찬에 찌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가득해서 갖다 주셨어요.
우리 사위 고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쪼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오기로 했던 보너스도 뒤로 밀리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내일 내가 엄마한테는 그냥 전화만 할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모의 생일도 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만 드리는 거로 생일을 넘기자고 했죠. 엄마도 우리 상황 다 아시니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시모는 절대 그런 걸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전에 한번 크게 싸운 뒤로 저는 더더욱 시모와 신우에게 책 잡힐 행동은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자. 성의 표시라도 해드려야지. 어머니 생신이신데.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이번에 우리랑 그렇게 부딪히고 생각 많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잘 챙겨드리면 되는데 뭐. 걱정하지 마. 그놈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일부러인지 눈치도 좀 없었고요. 그저 하하에 허 웃으면서 지내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시모와 신우는 뭐랄까요. 4살짜리 꼬마 아이처럼 질투도 많았고 깐깐하고 아무튼 참 유치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죠. 우와, 옳게 집 좋다. 야, 박성환, 결혼하니까 좋냐? 그럼 당연히 좋지. 엄마, 얼른 들어와. 신혼 초 저와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친구들과의 집들이 가족들을 모시고 하는 집들이로 한 달 동안은 참 바빴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닌 시모와 신우가 오는데 저는 또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몰라요. 음식을 하면서 신경을 어찌나 쓰고 간을 봤는지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엄마, 지영이 음식 진짜 잘해. 먹어봐. 아마 깜짝 놀랄걸? 남편이 좀 너스레도 심하고 눈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끝내면 될 걸 계속해서 칭찬했습니다. 우리 부인 요리 솜씨가 정말 장난 아니다. 엄마 아마 깜짝 놀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닮아서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배운 건 아닌데도 간도 잘 맞추고 손도 빨라서 금방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로 아주 유명하시고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아내 편을 드는 게 못마땅했는지 시모는 미간을 살짝 찡그리다 애써 웃어 보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기 안사람 편드는 것 좀 봐라. 어디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한 음식 좀 먹어볼까? 어머, 올케, 이거 올케가 한 거 맞아? 너무 맛있다. 뭔 일이야? 응? 신우도 눈치가 없어요. 깐깐하긴 한데 약간 백치미 이런 것도 좀 있고. 제 눈에 신우이는 성격만 까칠한 바보였죠. 자기 딸까지 음식이 맛있다고 난리를 치니 시모는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반찬에 깨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된다. 냄비를 음식에 어울리는 걸 써야지. 숟가락 받침은 왜 쓰는 거냐. 그거 다 쓸데없는 낭비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먹어봐도 음식은 맛이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눈치 없는 두 남매는 자기 엄마 기분이 어떻든 말든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들, 그래도 엄마가 해준 게 네 입맛에 맞지? 얘 지영아, 성환이 얘는 이렇게 들깨가루 많이 들어간 거 안 좋아해. 다음부터는 좀 적게 넣어. 아니야, 엄마, 나 이 사람 해주는 오리탕은 진짜 잘 먹어. 엄마가 해주던 거도 너무 까슬까슬해서 별로였는데 지영이가 한 건 엄청 부드럽더라. 누나, 그렇지? 꼭 수프 같지 않아? 남편은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시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지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물은 거든 말든 자기는 제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눈치 없는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나마 시누이는 자기 동생보다는 눈치가 있어서 맛은 있긴 해도 엄마가 해준 게 제일 입맛에 잘 맞는다고 했죠. 시누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조금은 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입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것 좀 가져갈래? 엄마, 아까 갈비 잘 드시던데 지영이한테 좀 물어봐. 아니, 나는 갈비찜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네. 남편은 시모에게 저한테 요리를 좀 물어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시모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가 제 음식을 미친 듯이 잘 먹었던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남편은 김밥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어렸을 적 외식으로 먹은 메뉴가 김밥이었대요. 시모가 음식은 못하는데 영양, 위생 이런 걸 엄청나게 따져서 외식은 꿈도 못 꿨다고 했죠. 밖에서 파는 음식은 지저분하고 영양소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늘 외식으로 김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정말 살려고 밥을 먹은 거라고 했죠. 먹어야 사니까 일단 꾹 참고 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먹는 김밥을 먹을 때면 미친 듯이 먹었다고요. 시모 말대로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김밥을 남편이 많이 먹은 탓인지 뭔지 키는 큽니다. 어쨌든 시모는 신우와 남편 둘 다 인정할 만큼 음식을 못했어요. 저도 결혼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희한한 음식이었죠. 잡채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고 갈비찜에서는 샴푸 냄새 비슷한 게 났었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시모의 음식 솜씨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도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지. 너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해? 얘 지영아, 다음 주에 집에 한번 들려. 내가 찌개 좀 해서 챙겨줄게. 시모 자존심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음식에 대한 자존심이 장난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한 게 가장 무서운 거라잖아요. 시모가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시어머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었기에 그저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후의 한 방을 날렸죠. 아유, 엄마 김치찌개 요즘 별로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엄마가 하는 거 간도 잘 안 맞아. 하지 마라. 내가 찌개 먹고 싶으면 지영이한테 얘기할게. 네. 남편의 저 발언 이후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이 났고 신우와 시모는 과일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집들이 사건만 봐도 그렇게나 자존심이 세고 엄마로서의 우대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시모인데 생일을 고작 연락으로 대신하면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며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나가면 어머니 분명히 안 좋아하셔. 아이고, 신지영 씨, 걱정도 많아.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번 딱 한 번인데 뭐, 걱정하지 마. 계속 절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남편은 시모의 생신날 전화만 딱 드리고 말았어요. 저는 시모의 생신 당일 그리고 생신이 지나고 3일째 정도 되는 날까지 과연 시모가 잘 넘어갈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정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되려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옷가지를 선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손녀라고 마음이 쓰이긴 하시나 보다. 잘 지내려 노력해야지 하고 저는 나름 감동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냥 순진하게 착하게 본 남편의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되었죠. 시모의 생신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도 시모의 생신처럼 연락만 드리고 넘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당당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밀어 보였죠. 짜잔, 이것 봐라.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민 핸드폰에는 친정엄마와 남편이 나눈 카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생신 때는 용돈을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좋은 곳도 모시고 가고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뭐하러 이래. 마음만 받을 테니 지영이랑 자네만 잘 챙겨. 남편이 엄마 생신이라고 용돈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훈훈한 대화 내용이죠? 시모 생신엔 전화만 드렸는데 친정엄마 생신에는 용돈을 챙겨주다니 말입니다. 내가 10만 원 정도 드렸어. 아유,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네? 10만 원이요? 당연히 정말 고맙죠. 자기 엄마 생신 때는 용돈이고 선물이고 다 생략해놓고 장모님 생신이라고 힘든 상황에 용돈까지 드리니 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금액을 떠나서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놈의 인간이 꼭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분위기를 깼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보다 장모님을 더 생각한다고. 나만한 남편 없지? 그러면서 다른 남편들은 제 엄마만 챙길 줄 알지 나처럼 장모님 챙기는 남자가 어딨냐며 제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어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제 시어머니 생신에 음식을 한가득해서 보내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시모의 생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걸 알고 손수 이바지 음식처럼 예쁘게 음식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박서방 괜히 마음 쓴다며 얘기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남편한테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용돈 조금 드렸다고 자기 칭찬해달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만한 남편 없네. 저는 남편한테 다음부터는 돈이 없든 있든 그냥 양가 어른들 용돈 제대로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별거 아닌 돈이어도 마음이 다르실 거라고 말입니다. 와, 진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어? 아이고, 내가 결혼은 잘했지. 테리야, 너희 엄마 진짜 멋있지? 얼른 나와서 테리도 엄마랑 아빠한테 잘해야 해. 남편은 그런 제 제안을 듣고는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당신만큼 속 깊은 여자 못 만날 거라고 말입니다. 눈치 없고 바보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 친정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에 저도 시댁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더군요. 그래서 얼마 뒤에 있는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함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향한 시댁에서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날이었어요. 아냐, 지영이 너는 과일만 좀 깎아줘. 괜히 몸 무거운데 무리하지 말고.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시모는 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없이 다정했죠.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잘해주겠다는데 굳이 거절하지 말자 싶었던 저는 시모가 얘기한 대로 부엌 한쪽에서 차례상에 올릴 과일 닦고 깎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다용도실과 부엌을 오가며 전도 붙이고 정신이 없었죠. 아차, 시누이는 결혼했다가 다시 싱글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명절을 함께 보냈죠. 어머, 이거 너무 잘 나왔지? 그러게, 엄마 너무 좋아 보인다. 시모와 시누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전을 붙이다 말고 시모 핸드폰에 있는 무언가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어찌나 재밌게 웃던지 저도 막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 뭔데요? 아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웃긴 걸 보내줘서. 너는 보지 말아라. 태교에 안 좋아. 동네 아줌마들이 주책 떠는 거야. 그래, 옳게는 보지 마. 테리한테 좋을 것 하나 없어. 저는 그때 저 말이 어떤 뜻이 담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짓궂은 카톡을 주고받으며 농담 따먹기로 하시는구나 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들 아시죠? 막달되면 배도 무거워져서 희한하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쯤이 제가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였던 터라 저는 그날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 저는 시모와 신우이의 말소리를 듣고 부엌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제주도 좋았어? 그럼 당연히 좋지. 그걸 말이라고 해? 고생해서 아들내미 키운 보람이 있네. 이것 봐봐. 여기가 함덕인데. 세상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시모 생신날 있죠? 그때 시모가 더 연락도 없고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100만 원을 드린 거였어요.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시는데 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모가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나 기분이 좋았던 거였죠. 성환이 녀석이 자기 한 사람 괜히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니까 쉬쉬하라고 했잖아. 아유, 자랑하고 싶어 죽겠네. 으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안 그래도 올케 엄마가 음식도 한 바구니 보냈더구만. 괜히 지영이 걔 스트레스 받아. 나였어도 그러겠다. 어? 자기 엄마는 생일에 10만 원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준 돈으로 제주도 갔다 왔다고 해봐. 어휴, 나는 속 터져. 저 대화 내용을 듣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친정엄마한테 죄송했습니다. 배신감과 우라가 치밀었지만 일단은 꾹 참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에 모든 사실을 남편한테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차례를 지내는 내내 아파트 앞 놀이터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자기 아까부터 내내 표정이 안 좋던데. 너무 그러지 마. 엄마랑 누나도 자기랑 잘 지내고 싶어서 계속 말 걸었던 건데. 눈치 없는 남편 놈은 꾸역꾸역 참고 있던 제 화를 저딴 말로 톡 하고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나랑 잘 지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제주도 다녀오셔서 기분 좋으셨던 거야. 제주도? 당신이 어머니 생신 때 제주도 보내드렸잖아. 거기 다녀오셔서 기분 좋으신 거라고. 나랑 잘 지내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제 말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운전하던 차를 갓길에 황급히 세웠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서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 놈은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그게 내가 미리 얘기하려다가 괜히 자기 스트레스 받고 할까 봐. 우리 대리 나오고 나서 내가 자기한테 얘기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지.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변명 듣고 싶다고 얘기했어? 당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당신 관점에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싶겠지. 내가 번 돈으로 내 엄마 여행 좀 보내드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저 여자는 저 난리를 치나 이해 안 되겠지. 그럼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던가. 당신 지금 나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까지 바보 만든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면서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자기야. 나는 장모님이랑 당신 단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 없어. 이건 진짜야.
엄마가 한 번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시기가 맞아서 이번 아니면 또 언제 가보시겠나 해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장모님도 걸리고 당신도 마음에 걸려서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는 생각으로 그랬어. 절대 당신이랑 장모님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무시한 거야. 그게 무시한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 왜 너희 엄마만 그렇게 챙기냐고. 나도 알아. 어머니 당신이랑 형님 키우시느라 여행 한번 못 다니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았어? 울어야 할 사람은 나야. 너 우리 엄마가 시모 생신 때 마음에 걸려서 음식까지 해서 보낸 건 알고 있었냐? 그래도 같은 엄마로서 시모 마음 상했을 거라면서 우리 엄마가 땀 뻘뻘 흘려가며 하나하나 포장해서 시모한테 보냈다. 너 그건 알고 있었냐며 저는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믿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너무 속상하고 믿음도 없고 우리 이혼하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은 하나만 하고 부모가 서로 신뢰 없는 사이라면 그게 아이에게 뭐 좋겠냐면서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벌레라도 밟은 사람처럼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제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게 자기 통장 명세까지 꺼내 보이며 빌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너한테 약속하려고 이거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 못났었어. 정말 미안해. 세상에. 남편이 보여준 통장 명세는 저를 한 번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쩐지 남편 월급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시모한테 용돈을 많이 드렸더군요. 누나도 변변찮고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장모님도 자기 혼자 키우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해. 울며 불며 제게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너나 나나 왜 가정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부모한테 약하고 한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너무 잘 알아서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나 당신 못 믿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 드린 만큼 장모님한테 다 드릴게. 정말이야. 남편을 이해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상태였죠. 남편은 자기가 엄마한테 드린 돈만큼 저희 엄마한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장모님도 자기 친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말이죠. 자기가 월 초에 보너스 나오는데 그걸로 다 드린다고 말입니다. 지영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번 한 번만 믿어주면 2번 다시 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나 당신한테 다 얘기할게. 장모님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도 꼭 지킬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나는 잘 모르겠어. 미안한데 나 우리 친정집에 데려다 줄래? 나 생각 좀 해봐야겠어. 지영아! 저는 남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에도 마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돈을 떠나서 신뢰 문제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에서 1달가량을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것도 친정에서 진통을 느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제게 말한 것처럼 정말 저희 친정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죠. 시모한테 준 돈만큼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그쯤하면 됐다고, 박서방이 나쁜 마음 먹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저 생각이 짧은 것일 뿐이니 적당히 하고 조리원 퇴소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건넨 용돈을 저희 부부가 조리원에 사용한 비용에 채워 넣으라며 다시 돌려주셨어요. 자네 마음 알았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날도 저희 친정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이죠.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이 사람아. 나랑 살 거야? 우리 지영이랑 잘 지내. 자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누가 몰라? 그래도 그러지 마. 평생 짝으로 만난 건데 서로 숨기는 건 없어야지. 네, 정말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정말 미안해.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택하지 않고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친정엄마 말씀대로 남편이 마음 착한 사람이란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부모가 고생한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제가 뭐라고 그걸 욕해요? 하지만 한번 큰 사건이 난 이상 저는 정확히 짚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직접 각서까지 썼어요. 부부 사이에 어떠한 거짓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남편은 그날 이후 쭉 양가 용돈은 물론이고 모든 걸 저와 공유하며 함께하고 있어요. 저 역시 다시 복직하여 지금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 시모가 저 몰래 남편을 부르는데 아마 용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 둘이 함께 번 돈으로 양가 용돈을 드리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시면 둘이 상의해보겠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할 때라서 알아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시모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죠. 처음부터 이래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남편이 자기 주장을 잘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모도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서부터는 당신 아들을 진짜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존중해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게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부부는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둘이서 맥주 한잔을 할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참 돌이켜보면 결혼 초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저희 부부였다고 말입니다. 초반에 잔병치레를 많이 했으니 남은 앞날은 행복하고 건강하겠죠? 저는 우리 세 가족의 미래가 행복하고 건강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시시콜콜했는지 모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